35번. Inflationary risk. 요즘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하지. 인플레이션 위험은 refer to 언급한다. uncertainty 불확실성은 regarding the future real value 뭐에 관한 이 미래의 실질 가치에 관한 불확실성을 의미한대. 한 사람의 투자에 대한. 그 밑에 뭐 예시도 나오는데 이게 정의니까 형광펜을 해보고 다 가보자. 이건 형광펜 다 하고 그 여기 얘기를 먼저 해주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통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100원을 가지고 A라는 물건을 두 개를 살 수 있다고 쳐볼게. 그랬는데 요즘 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하다잖아. 그러니까 뭐 연간 우리 작년 대비했을 때 뭐 5%다 8%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제 그 숫자는 좀 너무 계산하기 좀 복잡하니까. 하여간에서 인플레이션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두 배로 치솟았어. 그럼 두 배가 됐다는 얘기는 이 상황이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두 배고 뭐 100%가 인플레이션이 됐어요. 뭐 그냥 1000% 되고 뭐 이런 데도 있대. 그런데 어떻게 살아? 그지? 그러면은 이 똑같은 100원을 가지고 A라는 물건을 한 개밖에 못 사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돈, 화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지, 절반으로. 그지? 그 전에 100원으로 두 개 사던 걸, 같은 물건을 1년 후에 한 개 사는 거니까. 근데 물건이라는 물가 입장에서 보면, 관점에서 보면, 물가가 올라간 거지. 그치? 이게 100원 가지고 하나를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두 개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원 가지고 하나를 살 수 있다는 건 A라는 게 가격이 두 배로 올라간 그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좀 일단 개념은 좀 이해를 하면 되겠다고 지금 그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특히 투자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세이 말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연결사가 두 개가 있으니까 뭐 동영표는 해보고 뭐라고 네가 은행 계좌 뱅크 어카운트에 100달러를 홀드 예치하고 있어. 근데 그 은행 계좌는 there is no fee 요금이 없어. 그리고 accrues no interest 이자도 생기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두면 이자를 주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은행은.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겠지만 뭐 0% 마이너스 금리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주기는커녕 내가 네 돈을 맡아주니까 맞는 보관 비용을 내놔라는 게 이 fee란 말이야. 보관 비용도 없고 뭔가 이자도 안 준다는 얘기는 그냥 제로야 제로 100달러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 상태야. 그래서 if left untouched 뭐 문법은 되려면 되겠지. 만약에 남겨진다면 이건 이제 부호고 수동 그 돈이 주어 빠진 거는 건드려지지 않은 채로 남겨진다면 there will always be $100 100달러가 있을 거다. 그 은행 계좌에는 그지 계속 100달러 그대로 있는 거야. 보통은 이자가 붙어서 조금씩이라도 불어나잖아. 그지 그런 게 없고 근데 이런 취급 수수료 비용이 발면은 조금씩 빠지겠지 돈이 보관 비용을 받으면 그래서 네가 1년 동안 그 은행에다가 돈을 보관을 한다면 그다음 during which 그것 동안에지 그것 동안에 그래서 이게 뭐 when이라고 해도 돼 항상 전치사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까 얘기한 대로 100% 이제 두 배가 올라간 거야. 똑같은 돈으로 두 개 살 수 있었던 걸 하나 살 수 있는 이렇게 결국 통화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 케이스야. 이건 좀 내용을 좀 이해해. 그러면 일단 너는 여전히 100달러를 갖고는 있어. 명목상의 이 돈이라고 하지. 밑에 명목 가치, 실질 가치 얘기 나온단 말이야. 나는 똑같이 100달러는 있어. 100원은 있다고 치자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야?
물건 A라는 걸 두 개에서 한 개밖에 못 사는 거잖아. 그러면 실제 내 돈은 절반의 가치로 떨어진 거잖아. 그거를 실질 가치라고 한다. real value. 위에서 얘기한. 이게 실질 가치야. 여기 nominal value랑 명목 가치가 나오는 거거든. 그럼 요게 명목 가치야. 그러니까 명목 가치는 명시적으로 그냥 이름이 지어진 가치. 100달러가 100달러지 100달러가 50달러 줄어드는 거는 사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은 네가 take it out 돈을 뽑아서 그거를 이 지갑에다 넣고 그러면은 구매를 절반만 할 수 있을 거야. half the good. 그치? 물건을 절반만 살 수 있을 거다. 네가 1년 전에 살 수 있었던 것에. 요거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지. 그래서 결국은 절반밖에 물건을 구매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우리가 구매력을 우리가 purchasing power라고 하잖아. 즉 구매력이 절반으로 감소했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실질 가치가 떨어졌다. 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명목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요게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일반화 시키는 거지. 외식 끝나고 만약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더 빨리 해. 네가 you are earning 벌어들이는 이자의 양보다 더 빨리 그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여기 괜찮아. 빈칸으로 완전 좋아. 그거는 purchasing power, 너의 투자의 구매력을 감소를 시킬 거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빈칸 참 좋아요. 별건 아닌데 이게 요즘 상황을 그대로 잘 대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은행에 돈 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현금 갖고 있는 게 바보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이 지난주에 뭐 전년 대비 8% 정도 인플레이션 상승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4.5%인가 5% 정도 상승이 있었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8% 또는 5% 작년 대비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놓으면 이자를 얼마나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예금을 안 해서 요즘 예금하는 게 바보 아니야. 뭐 요즘 좀 올라서 한 4% 정도 준다고 쳐봐. 야, 그럼 벌써 이거랑 생각하면 우리나라 기준이니까 5% 4%하면 뭐야? 은행에다 돈 마이너스 1%씩 손해보는 거잖아. 그 은행에 넣어놓는 게 바보 아니야.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거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결국 인플레이션 속도가 저렇게 예금 이자로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더 크다면 결국은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 이자율을 따라서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여야 되니까 따라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that is why 그게 이유래. 이 우리가 differentiate 구별을 하는 이 nominal value 명목 가치와 real value 실질 가치를. 그러니까 명목 가치는 요거 아까 위에서 예시로 100달러 그대로 있는 거 실질 가치는 실제로 100달러지만 이게 50달러밖에 못 사는 이런 실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1년 변에서 100%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 이것도 뭐 주제이긴 하지. 근데 이제 이게 이거다라고 하는 걸로 불확실성을 얘기한다라고 이제 정의로 이제 도입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정해줬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서 예시 주고 그다음에 여기 뭐 토픽 센텐스를 이런 효과가 있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스크 위험이라는 거는 도입이라고 안 되겠다. 그리고 도입하지 말고 토픽 센텐스라고 하자. 재진술이라고 하자. 미안.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투자의 실질 가치의 불확실성이다. 라고 주제문을 삑 줬지. 투자 실질 가치 불확실성. 그래서 여기 예시가 나왔고 뭐 그래서 여기 이제 은행 그지? 100달러 예금 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뭐 예치 기간 중에 100%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은 구매력이
2분의 1로 감소한다. 뭐 그 요 얘기지 여기가 다. 그치? 그래서 환원, 즉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 발생했을 때 구매력이 이렇게 2분의 1로 감소한다요를 결국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어, 인플레이션이 이자보다 더 빠르게 증가를 하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정도 가면 되겠다. 그지? 자, 하여간 얘는 내용 이해를 좀 해줘야 돼. 이게 이제 경제 지문이잖아. 간단하긴 한 건데, 이게 뭐 순간 좀 헷갈릴 수는 있거든. 그 다음에 뭐 문법도 뭐 여기 한계가 있긴 있는데, 문법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이해를 해줘. 아, 36번이야. 터치 리셉터, 촉각 수용체. 그러니까 그 촉각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감각기관이라고 해야지. 얘가 spread, 퍼져 있어. dispersed, 뭐 scatter, 이게 다 돼. 흩어져 있대. all parts of the body. 그러니까 이 모든 신체 부위에 이 촉각을 느끼는 감각 수용체는 다 퍼져 있어. 하지만 걔네는 they are not spread evenly, 고르게, 균등하게, equally 퍼져 있지는 않대. 그러니까 일부 신체 부위에는 촉각 수용체가 많이 있고 일부는 별로 없고 뭐 그렇단 얘기야. 그래서 첫 문장이 주제문이다. 그래서 뭐 어휘 중심이지만 요걸 형합해 볼게. 요거랑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이 촉각 수용체는 발견이 된대. 뭐 이 신체 부위 많은데 얘기하는 거야. 손가락 끝, 혀나 뭐 입술 뭐 이런 데래. 그러니까 좀 예민하다 이거지 이런 데가. 이런 데는 그럼 사실 이제 좀 다른 얘기가 있지만 좀 예민하겠지. 민감하겠지. 센서티브하겠지. 촉각 수용체가 많으니까. 그지? 그래서 on the tip of your finger, 손가락 각각의 끝에서 예를 들어서 there are about 대략 5,000, 5,000개의 separate 분리가 된 촉각 수용체가 있다. 손가락 끝에만 5,000개나 있다는 거지. 촉각 수용체가 엄청 많은 거야. 자, 그런데 이제 in other parts of the body, 신체의 다른 부분에는 there are far fewer, 훨씬 더 적게 있다. 이건 이제 비교급 강조하는 수식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은 저거에 비교를 하면은 둔감할 거 아니야. insensitive, 부정적 두사 in을 붙여서 둔감하겠지. 속성 자체는. 그치? 자, 그래서 여기도 예시였지만 이번에도 또 이제 your back, 등의 피부를 보다라고 해서 또 뭐 여기 예시가 나는 거. 이거 구조는 잘 보이지? 여기 보면은 앞에 부분은 이게 일반화된 문장이야. 파란색으로 할까? 그러니까 여기가 일반화된 문장으로 대부분은 이런 데 다 잔뜩 있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 준 거고, 그치? 또 여기 이제 일반화된 문장을 앞에 하나 주고 붙긴 했지만 여기까지. 그다음에 또 이게 예시잖아. 등이라는. 그치? 예시. 뭐 등 얘기 계속 하는 거 여기까지. 되게 쉽지? 여기는 topic sentence 주고 뭐 구조는 이렇게 돼요. 그치? 등은 촉각 수용체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감각이 좀 둔한 거야. 그런 거지. 그래서 촉각 수용체는 maybe 아마도 as much as 2 inches apart. 이게 사실 뭐 수식어처럼 인식하는 거지. 2인치만큼 떨어져서 많이 있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 apart라고 하는 형용사란 말이야. 얘를 꾸며주면은 뭐지 부사가 된 거야. 뭐 이게 2인치스가 이거 명사 아닌가? 맨이 아닌가? 복수니까 그게 아니라
얘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야. 하여간 그 2인치면 한 5cm 정도 생각하면 듬성듬성 있는 거지. 촉각수용체가. 여기 손끝에 무려 5,000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너는 이거를 네 스스로가 테스트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순서가 예시 선두 문장을 요 순서를 준 거거든. 요 문장. 뭐 괜찮을 수 있어. 순서지만 여기 뒤에 문장을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 네가 이거를 테스트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2인치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문법적으로는 너의 등, 더 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거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지? 한 번 더 거쳐야 되겠지?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문장 삽입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2인치 떨어져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다가 되는 거지. 이건 뭐 또 저기 사역동사니까 시켜라, 만들어라, 뭐 투부정사 아닌지 안 되는 거. 누군가가 poke you in the back, 네 등을 쿡쿡 찔러보는 거야. 포. 하나, 둘, 그리고 세 개의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알지? 몇 개의 손가락이 이게 뭐 이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 try to guess. 한번 시도를 맞추려고 시도를 해보래. 얼마나 많은 손가락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지 뭐 그렇게 시켜보라는 거지. 이거는 병렬 구조는 이거 원형 이어지는 건데 앞에도 원형이니까 뭐 별 의미는 없지. 문법적으로. 자, 그래서 만약 손가락이 close together 함께 붙어 있어. 이제 세 개를 뭉쳐서 하면 넌 아마도 you would probably think 생각할 거야. 그게 한 개다라고. 그만큼 둔하다는 얘기지. 근데 손가락이 멀리 또 스프레드 퍼져 있어. 그럼 이제 개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고. 그 세 개를 분리를 해야 저 2인치 떨어져 있는 촉각 수용체가 각각 개별적인 거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지. 예, 역접이네. 그럼 여기도 연결사가 가능한 거잖아. 역접하나 순접하나. 그리고 여기도 예시의 연결사를 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대조가 되는 거지. 똑같은 그 사람이 똑같은 거래 등에다가, 근데 어디 등 이번에는 손등이네. 또 back of your hand. 똑같이 눈 가리고 손등을 손으로 이제 건드려 보면 몇 개게 이거지. 여기 또 문법 하나 괜찮은 거 있지? With your eyes closed. 이거 PP, 그지? ing 아니고 눈이 감긴 채로.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네가 you don't see 보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손가락 사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비빙 PP 수동이고. 그렇지 등은 원래 안 보이니까 상관없는데 손등은 보이니까 눈을 감아라. 같은 조건으로 만든 거지. 그러면 너는 아마도 will be able to tell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거다. distinguish. 뭐 앞에 지문에서 봤던 differentiate 실질같이 명목같이 그거 있잖아. 요거 differentiate 요 같은 말이지 구별하다. 뭐 디그네가 한번 써봐. 심지어는 언제조차도 손가락들이 가깝게 붙어 있을 때도 몇 개인지 알 수 있대. 왜냐면 5,000개 뭐 있고 뭐 엄청 많다며. 그치? 그래서 뭐 주제는 첫 문장이라 촉각 수용체는 골고루 퍼져 있지는 않다. 뭐 이게 주제가 되겠다고. 내용은 쉽지? 그래서 여기도 계속 예시가 대조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어휘 정도, 내용 정도 보면 돼. 그치? 그래서 촉감 수용체. 균등하지 않게 분포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은 어디서 발견? 손끝, 혀, 입술. 그래서 여기 예시가 뭐 예시로 나왔어? 손가락 뭐 예시가 나온 거잖아. 5,000개, 약 5,000개 뭐 이런 거 있다. 그 다음에 음, 촉감 수용체 이러지 말고 신체의 이제 다른 부분들 저걸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훨씬 적다. 그래서 또 예시 왜 등 얘기한 거였지? 등.
그래서 뭐 여기는 2인치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직접 검증을 해볼 수 있어야 해서 손가락으로 찌르고 몇 개 맞추기 뭐 이런 거 있어. 그지? 이렇게 된 거지 여기. 자, 근데 이거 하여간 잘 몰라. 그런데 똑같은 거를 손등에다가 실험을 해보면 쉽게 구별 뭐 이런 내용이잖아. 이거는 뭐 내용은 별로 복잡하진 않잖아. 오케이?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얘는 문맥, 어휘랑 아까 요 문장, 그 등 문장, 예시 문장, 위치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겠다. 자, 37번. 자, one interesting feature of network market. 여기서 network market은 다단계가 아니라 우리 다단계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도 하거든. 여기 문맥상 봤을 때 그 컴퓨터 관련된 시장을 얘기하는 거야. 이 컴퓨터 부품이나 뭐 컴퓨터 관련된 시장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history matter. 이게 뭐 중요한 함의지. 역사가 중요하다. 함의를 먼저 보고 갈게. 뭐 함의가 괜찮긴 해요. 밑에 내용 보면 저게 다 그 얘기거든. 빈칸보다는. 역사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비효율적이라도 이미 굳어진 관행은 고치기 어렵다. 뭐 그 얘기야. 비효율, inefficient. 그지? 다음에 뭐 굳어졌다, rigidify. 이런 얘기 동사 정도 쓸 수 있어. 잉? 고친다, 뭐 change, 수정하다, 뭐 modify. 아이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예시 이제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유명한 사례가 이제 쿼티 키보드래. 쿼티 키보드 알지? 이거 이제 그 키보드 자판 배열 얘기하는 거지. 컴퓨터에 사용되는 쿼티 키보드인데, 그러니까 너는 아마 you might wonder 궁금할 거야. 왜 이런 particular configuration of keys 이런 특정한 키 자판의 배열이라고 하는 게 became the standard 표준 기준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여기 전면구지 무엇과 함께 그것에 어색한 그러니까 여기가 inefficient 해도 되는 거야. 어색하다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미니까 이 배치 문자의 배치야. 그래서 사실 뭐 우리는 그냥 익숙하게 써서 자판을 외워서 하니까 그냥 별 문제는 없는데 이게 별로 효율적이지는 않다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보자. 그래서 쿼티 키보드는 이 19세기에 뭐 처음에 개발이 됐대. In the era 시대에 매뉴얼 타입라이터 손으로 수작업 타이프라이터들의 시대야. 근데 이 타이프라이터들이 사용하던 거는 실제 피지컬 키, 물리적인 키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뭐 영화 같은 데 뭐 탁탁탁 치는 거 있잖아. 그지? 이렇게 쇠가 돼서 딱딱딱 찍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 키보드는 그러니까 순서 같은 거 볼 때 여기 더 키보드가 처음 나왔다고 이렇게 더 쿼티 키보드, 그지? 더 키보드. 이것도 뭐 순서 이렇게 맞추면 되겠지. 문장은. 그치? 이거 처음 시작이기도 하고 이야기가. 그래서 그 키보드는 설계가 되었대. keep 목적어 pp요. 이게 동사고 이렇게 목적어고 요거 보호야. 이거 pp. 뭐 내용도 뭐 중요하니까 이거 내용 위주로 갔지만 모범 얘기하면 ing가 아니라 수동. frequently used keys. 빈번하게 즉 자주 사용되는 이 자판의 키가 physically 물리적으로 separated 떨어져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설계된 거야. 뭐 2나 5 같은 게. 그래서 양쪽 끝으로 배열이 떨어져 있잖아. 뭐 하기 위해서냐? prevent them from jamming. 그것들을 서로 방해, 간섭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다더라고. 한참 치면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 키가 열받아가지고 엉겨 붙기도 하고 뭐 그렇대. 그래가지고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놓은 거래. 잼은 원래 이게 교통 정체를 잼이라고도 하잖아.
꽉 끼는 거, 그 페이퍼 잼이라고 하잖아. 복사하게 끼는 거. 그러니까 서로 방해하고 간섭하는 걸 얘기해. 인터피어라는 말 써도 될 것 같아. 그지? 자, 그래서 처음에 저렇게 설계를 비효율이지만 저렇게 해놓은 이유는 물리적인 큐브들을 쓰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다. 그 얘기지. 그래서 by the time the technology for electronic typing evolved. 이런 전자적인 타이핑, 이렇게 손으로 이제 물리적인 기가 아니라 전자적인 타이핑의 기술에 발전이 되던 시대에, 때에 수백만의 사람들은 millions of people had already learned, 이미 배웠어. 타이핑 하는 거를 수백만 대의 쿼티 타임라이터들. 그러니까 이 수백만 대의 이런 물리적인 이 쿼티 자판기를 쓰는 이 자판기를 쓰는 타자기로 이미 다 배운 상태야. 아, 이미 타임라이터가 사람이 아니라 타자기라고 해야 되겠구나. 미안, 이거 정정할게. 타자기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지금 쓰는 워드 프로세서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발전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고 봤더니 이미 저 물리적 자판을 쓰는 타자기를 쓰는 사람이 이미 엄청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자판을 효율적으로 다시 배치하려면 얘네들이 다시 외워야 되잖아, 자판을. 그게 얼마나 번거로워.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replace ABP 이런 쿼티 키보드를 대체하는 거지. 보다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대체하는 게 would have been both expensive and difficult to coordinate. 그지? 조정하기에 비싸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었을 거야. 이것도 과거 추측이지. would have PP. 실제 그렇게 해서 비싸서 안 했으니까. 그래서 does a placement of the letter. 이런 자판의 배치는 stay 그대로 있었어. 머물러 있었다는 게. with the obsolete 쿼티 이런 구식의 올드 패션인데요. 구식의 쿼티 자판으로 머물러 있었대. 오늘날 영문 자판 키보드에서. 요거는 outdated라고도 하고 outmoded라고도 돼. 뭐 어휘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치? 그 다음에 뭐 이게 분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separate 하면은 이게 반대말은 합쳐져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뭐 unify 통합돼 있다. 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결돼 있다. connected 뭐 이렇게 되겠지? 분리되는 거 저거 말고는 뭐 표현을 바꾼 표현은 뭐 isolated 고립돼 있다라고 하니까 뭐 약간 좀 떨어져 있다는 거 저 정도. 이것도 내용은 별거 없어. 그래서 주제 정도 보면 이게 이제 뭐 요지를 제목 형태로는 괜찮을 것 같아. 히스토리 메러라로 하는 걸 해서 비효율적이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기 어려운 이런 게 있다. 주제 정도 판단해보고 함의추론이 좋은 것 같아. 일단 제일 좋은 건. 자, 일단 뭐 이거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주고 무슨 얘기냐? 그래서 예시가 쿼티 키보드 자판 배열 이거지. 저 쿼티가 그 자판 순서잖아. QWERTY. 그래서 그 쿼티라고 하는 게 맨 윗줄. 그지? 자, 쿼티 자판 컴퓨터에 이 말 써야겠네. 컴퓨터. 그지? 컴퓨터에 쿼티 자판. 자, 그래서 여기 이 자판 배열이라는 게 비효율이지만 표준이 된 건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해서 19세기에 최초 개발되었을 때 물리적 타자기를 위한 거였고 그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키를 떨어뜨린 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전자식 타이프라이터 타자기 개발될 때 개발 당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쿼티에 익숙해졌다. 그래서 대체하는 것이 변화시키는 게 비싸고 어렵다. 그래서 구식의 자판 배열이 구식의 자판 배열이 오늘날에도 유지 뭐 이렇게 된 거지 내용은. 38번을 볼게. 자, one way 한 가지 방법이야. measuring temperature occur. 이 온도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발생을 한데 그 온도 측정하는 방법 한 가지 있다는 얘기지. 만약 물체가 hot enough 충분히 뜨겁다면 to visually glow 시각적으로 글로우는 이글이글 장렬하는 거지. 막 빛날 만큼 벌게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빨개질 만큼. 뭐 예시가 나왔잖아. such as 예를 들어서 쇠꼬챙이야 포커가 금속 쇠꼬챙이 같은. 근데 그게 불에서 놓여져 있었다. 그지? 그 불에 그 대장장이 뭐 생각하면 되잖아. 빨갛게 달아오르잖아. 그 온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렇게 빛나는 물체의 색은 관련이 있대. 그 온도하고. 그래서 온도가 rise해서 올라가면서 물체는 우선 red 빨간색이 되고 더 올라가면 오렌지색이 되나 봐. 그리고 마지막에는 흰색이 되나 봐. 가장 뜨거운 색이 흰색.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는 도입이요. 그래서 여기가 topic sentence야. 이거는. 구조가 간단해. 아까 뭐 좀 전에 쿼팅 그냥 이야기니까. 자, 그래서 이 relation 관계인데 between temperature and the color of a glowing object. 이 온도와 빛나는 물체의 색 사이의 관계는 천문학자에게 유용하다. astronomer에게 useful 유용하대. 중요해. 유의미해야 돼. 그래서 이 천문학자가 관찰하는 별의 항성의 색은 걔네들의 온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색온도를 가지고 저 별이 어느 정도 온도가 될 거냐라는 걸 판단한다는 거래. 이 문장은 형광펜 해볼까? 주제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문장 삽입은 그 전에 밑에 문장이었기 때문에 원문에서 이거 또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탑픽 센터에서 선두 문장이잖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얘는 오히려 순서보다는 이 문장 하나 위치를. 천문학자에 처음 나왔으니까. 그리고 뭐 유용하다라는 게 뭐 가치 있다, 뭐 valuable 뭐 이런 말 쓸 수 있겠지. 뭐 유의미하다, significant 뭐 이런 거 다 가능할 수 있어. 좋다는 얘기지 뭐. 그리고 since people cannot 사람들이 cannot yet 아직 이거 그냥 무시해도 돼. cannot travel 여행을 못하기 때문에 큰 거리를 별까지 거리를 못 가잖아. 우리 별은 엄청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보다 정확한 방식으로 매주얼 온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병렬은 이렇게 병렬이라고 봐야 될지 캔나까지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갈 수가 없으니까 온도 측정을 못하는 거잖아. 아직 못한다. as 자체가 수식으로 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저 별의 온도 측정 뭘로? 색깔로 그지? 릴라이언 의존한다. 걔네 색깔로. 그지? 뭐 여기도 형광펜 해볼까? 이만큼? 요거지? 요거. 요게 요거잖아. 빈칸이면 될라면 될 수도 있겠지. 얘가. 그래서 this temperature 이렇게 측정한 온도는 is of the surface of the star. 이 별 항성의 표면의 온도야. be of는 뭐 두 가지 정도 해석을 하잖아. 요 of 뒤에 거 추상명사가 나오게 되면 형용사로 하는데 이건 뭐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그냥 뭐 이 표면의 것이다라고 그냥 해석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는 뭐 편법이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온도는
별의 표면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그것도 좀 어색하네. 표면의 온도이다. 이렇게 가야겠다. 그냥 표면의 온도이다. 이게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간 뭐 이걸 문제를 내진 않기 때문에 표면의 온도고 그 다음에 그 표면이라는 거는 뭐 동격으로 the part of the star 별의 일부분이야. which is 그게 emitting 발산을 하는 빛을 that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는 그 여기는 요 별 표면 있지? 요 선행사는 요거지? 어, 별 표면이 발산하는 거잖아. 그리고 별 표면이 요거 이렇게 동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도 동격으로 관계대명사로 the surface를 꾸며주는 걸로 그러니까 표면에서 저렇게 빛을 발산하는 거니까 그 빛을 통해 가지고 온도도 측정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 추산이 가능하다. 그 얘기지. 그럼 여기는 이제 결국 뭐야?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 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별의 인테리어 내부는 is at much higher temperature 훨씬 더 높은 온도에 있을 거야. 비록 그게 concealed 감춰져 있지만 하지만 그러면 뭐 내부는 알 수 없고 겉에만 하는 거잖아. information 정보인데 obtained from the color of the star 이 별의 색에서 얻어진 정보는 그래도 하지만 useful 유용하다. 그러니까 여기 감춰져 있으니까 별로인 거야 얘는? 아니 그래도 유용은 해 이렇게 된 거지. 주제는 또 알아봐야겠지. 천문학자들은 천문학자 별 색에서 얻은 건 정도로 온도 판단 이 정도. 무관한 문장은 그래서 뭐 이렇게 색깔 사물의 색이 이제 별의 색이잖아. 이거 온도 판단 이렇게 된 거지. 이거는 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요 위에 부분 도입 부분 있잖아. 도입 부분이 사물의 색이잖아. 그거랑 온도 판단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제문 쪽 별색으로 온도 판단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위쪽도 뭐 어쨌거나 색깔 얘기만 하고 온도 얘기가 빠진다든지 별도 역시 색깔 얘기만 하고 온도 얘기가 빠진다든지 아니 그냥 온도 얘기만 한다든지 색깔 얘기 없이 뭐 그럼 무관한 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물의 색 측정하는 방법은 시각적인 사물의 색 측정이 아니지 온도지 시각적인 색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온도가 뭐 높아질수록 레드에서 오렌지로 화이트로 뭐 이렇게 색이 바뀐다 이렇게 된 거였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런 위에서의 이제 그 온도와 색의 관계가 천문학자에게 유용하다. 즉,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별의 온도를 측정한다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 부분에 보면 표면의 온도야. 그지? 표면의 온도. 색으로 측정을 하는데 내부는 가려진 몰라. 그러면은 내부를 모르니까 의미가 없는 거냐?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얻어진 정보는 그러니만 그렇지만 정보는 유용하다. 이렇게 된 거지 뭐. 이 정보는 어떤 정보? 표면 도색으로 측정한 이 정보 얘기하는 거지. 자, 39번을 가봐요. 자, 홀리그레일은 밑에 있어. 궁극적 목표래. 야, 이거는 뭐, 하여간 여기는 39번, 40번 이제 좋아. 자, 집중해서 봐. 자, 창의력의 첫 번째 파장의 궁극적 목표는 그러니까 창의력 연구구나 여기까지네. 하여간 뭐 이게 뭐 이렇게 길지만 창의력 연구를 했을 때 창의력 연구의 첫 번째 파장이 뭐야? 이것도 필요가 없어 사실 해석할 때는. 그러니까 창의력 연구를 할 때 궁극적 목표는 뭐였냐면 그 목표는 personality test야.
뭐 개인의 성격 시험이었는데 테스트 검사였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궁극적 목표는 이거라고. General Creativity Ability를 측정하는 거야. 요걸 하고 싶었던 거지. 이거. 포괄적으로 제네랄이라는 건 일반적인 포괄적인 두루두루 적용되는 창의력 능력을 측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IQ 테스트가 그런 것처럼이야.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IQ가 General Intelligence 포괄적인 지능을 측정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괄적이라는 게 IQ 테스트를 해서 내가 뭐 IQ가 100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 IQ는 지적 능력을 활용하는 모든 분야에 똑같이 100이라는 수치로 적용이 된다는 거야. 어디는 뭐 100이고, 어디는 150이고, 어디는 50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분야마다 다르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창의력 테스트 자체도 IQ처럼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하거든. 포괄적으로 두루두루 적용되는 수치를 얻고 싶었다. 그게 궁극의 목표였다. 결론 먼저 얘기하면은 IQ하고는 달리 창의력은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뭐 창의력 지수가 100이라고 했을 게 어떤 영역에서는 창의력 지수가 100이지만 어떤 영역 50이고 이게 들쭉날쭉한 거래. 그러니까 이게 두루두루 적용이 제네럴하게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뭐 그 얘기야. 됐어, 요거? 그래서 뭐 제네럴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이라는 게 뭐 고르는 건 해놨거든. comprehensive라는 말도 쓰고 overall이란 말 세 개가 동의하지. 그 밑에 나오는데 또 보편적인이란 말도 괜찮아. universal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밑에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안 쓸 건데 이따가 볼게. 어디 있었는데 universal이라는 게 여기 있네, 유니버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보편적이냐. 자, 그래서 person's creativity, 사람의 창의력은, 창의력 점수지, 점수 스코어는 should tell us, 우리한테 말해줘야 돼. 그 사람의 창의력인 잠재력을 in any field of endeavor, 노력의 어떤 분야에도, 그러니까 이게 노력의 어떤 분야에도 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요게 그 제네럴에 해당하는 말이야. 요건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요게. 이게 뭐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야라도 다 적용이 돼야 된다고. 창의력, 이 점수 자체가. 창의력을 쓰는 어느 분야든지. 마치 또 뭐처럼 IQ 점수가 국한되지 않는 것처럼 뭐 물리학, 수학, 뭐 문학해서 IQ가 좋으면 물리만 잘하고 뭐 수학을 못하고 이렇지는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 먹힐 수 있다는 얘기야. 하여간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까지는 뭐다? 이게 이제 토익 부분이지. 창의력 테스트도 IQ처럼 어디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창의력 점수를 측정해 보고 싶었다가 되는 거야. 거신의 법, 그지? 그런데 70년대에 얘네들이 깨달았다. There was no such thing. 어떤 게 없다고? General Creativity Quotient라는 게 없다고. 요 Q가 밑에 지수지만 IQ가 Intellectual Quotient야. 그 Q야, 요 Q가. 오케이?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편적인 창의력 지수라는 건 없다. 자, 안 된다는 거지? 이 제네랄한 거 못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역접된 거 아니야,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제네랄이 없다는 거지. 창의적인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아.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즉, 다시 말하면 창의적인 사람이 있잖아. 그럼 얘네들 어디서 창의적이냐면 요거야. 형광펜 해볼게. 빈칸 좋아. 이거 소재 좋거든. 구체적인 영역에서만 창의적인 거야. 행동에. 특정한 영역에서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도메인 스페시픽이라는 말 쓰고 동광펜 해볼게. 연결하면 돼. 영역 특정적이다라는 말 쓰거든. 영역 특정적.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만 한정돼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 뭐 토픽 센텐스 뭐 주고 그다음에 여기 보충 설명 뭐 부연 들어가고 뭐 이런 구조지 뭐. 뭐 주제만 하면 더 준 거지만. 자, 그래서 we don't expect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 창의적인 과학자가 얘들 과학자가 창의적인 애야. 또한 이 재능이 있는 화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치 영역이 다르거든. 근데 얘는 분명히 창의적이긴 한데 이쪽까지는 영역이 안 미치는 거잖아. 그치? 이쪽에 미치진 않아. 그 영역이 창의력이. 예시가 계속 나왔네. 그치 여기. 이거 예시라고 보면 되겠네. 부연이라고 보다 예시라고 해야겠다. 예시를 통한 부연.
창의적인 바이올리니스트는 창의적인 지휘자가 될 수도 없고, 컨덕터는 또 뭐 새로운 작품을 작곡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창의력은 영역 특정적이다. 주제도 괜찮아. 창의적이라는 거는 보편적이 아니라 이제 특정 영역에서만 창의적, 이제 영역 특정적. 마지막 여기 그 빈칸 얘기하는 거야, 여기도 그렇고 여기 빈칸 요 부분 얘기하는 거. 그래서 괜찮아. 이거 빈칸 중심으로 주제랑 두 가지만 보면 될 거야. 내용은 또 간단하지, 그지? 창의력 연구 목적은 뭐였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지수의 개발, 뭐 이거였던 거잖아. 뭐처럼 IQ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치? 그래서 포괄적 적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분야에도 적용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런데 그지? 그런데 어 이게 그럼 이거는 딱 CQ네. CQ, IQ가 아니라 그지? 그래서 이 포괄적 창의력 지수 따위는 없다. 즉 창의적 사람들은 어떻다? 특정 영역에서만 창의적이더라. 그래서 예시가 나오고, 그래서 다시 마지막 창의력은 영역 특정적이다. 이렇게 된 거지. 40번. The great irony of performance science. 퍼포먼스 심리학이지. 퍼포먼스 심리학. 퍼포먼스 심리학이 여 밑에도 나오지만 스포츠에서 사람들, 그 선수들 정신 훈련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아이러니는 항상 패러독스, 역설은 뭐냐면 그게 각각의 선수들한테 믿도록 가르쳐. 가능하간 에스파레스 뭐뭐 하는 한요. 그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그가 이길 거다. 그러니까 퍼포먼스 심리학은 선수들한테 너가 이길 거야라는 거를 심어주는 거지. 신념으로 가시도록. 진다는 생각은 안 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의심하지 않는데. 다음 원래 이제 인덜지는 탐닉하다거든.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거지만 지나치게 무절제하게 많이 하는 걸 얘기해. 근데 여기서 뭐 빠져든다. 이멀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 그의 내면의 회의론에 빠져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길 거다의 반대인 거지. 이긴다고만 생각하는 거니까 될까?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래. 약간 이제 신념을 심어주는 거지. 넌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야. 스포츠니까. 이게 좀 스포츠야. 이게. 그게 바로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야. 그러지만 오직 한 사람만 이길 수 있잖아. 그럼 다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건 스포츠의 논리야. 그러니까 이게 대조. 그치? 그,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는 이긴다야, 이긴다. 근데 스포츠의 논리는 한 사람만 이긴다고. 이게 서로 상반된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정리 한번 해볼까? 이게 그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하자. 이게. 퍼포먼스 이런 거 하지 말고. 스포츠 심리학은 선수가 이길 거라고 믿음을 갖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내면의 회의론에 빠지지 않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스포츠 심리학은 이긴다요.
이길 거다. 근데 스포츠의 논리는 뭐냐면 한 사람만 우승한다, 이긴다.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심리학의 뭐 논리란 말 쓸까? 그래서 얘랑 서로 반대되는 상황. 지금 몇 가지 온 거야. 그지? 얘는 한 놈만 이기고 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 차이를 한번 주목해봐라. Note the difference. 과학자와 운동선수 사이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보래. 의심이라는 것은 과학자의 stock in trade. 이게 stock in trade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야. 거래할 때 가지고 있는 재고 품목이잖아. 직역을 하면 거래고 재고니까 일상적인 일. 과학자의 뭐 노말 태스크 뭐 이렇게 생각해 보지 뭐. 아니 과학자는 항상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 이게 저게 맞나 이런 걸로. 왜냐면 검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지? 얘네들 지금 서로 또 대조가 또 나올 거 아니야? 여기도 대조했듯이. 발전은 만들어져. 증거에 집중하는 거. 어떤 증거냐면 이론을 그래 의심해서 반박하는 거지. refute 반박하는 거. disprove랑 같은 말이야. prove는 증명하는 거고 refute는 반박하는 거. 틀렸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지. 그래서 발전해. 과학 발전은. 그다음에 또 뭐에 의해서 병렬은 보이지 이렇게 바이바이 발전이 이루어지냐면 그에 따라서 반박을 한 거에 따라서 이론을 개선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자꾸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자기 수정적이다. 과학은 계속 뭔가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과학에서는 스캡티시즘 회의론이 과학 발전의 연료야 로켓 연료 중요하다는 거고. 그럼 벌써 아까 위에서 스포츠는 어땠어? 스캡티시즘이라고 하는 거 회의론을 사용을 안 했던 거잖아. 아, 그래서 이게 위에 것도 이거랑 관련된 거구나.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포츠 대 여기 스포츠 과학이 먼저 나왔으니까 스포츠 과학 대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여기도 그래서 스포츠 과학에 해당하는 과학자 대 어, 이렇게 가야겠구나. 과학자 대 여기는 운동선수를 비교한 걸로 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충 위에 거에서 나온 걸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거야. 자, 그런데 또 대조지. 이 운동선수한테 의심은 독이야. 과학자한테 의심은 되게 필수적인 거고. 그치? 과학자는 의심이 필요한데 운동선수는 독, 일상적으로 하는 일. 이 차이가 있는 거지. 뭐 키워드만 이렇게 보자면. 그치? 그래서 과학적인 이제 운동선수죠, 진짜. 운동선수의 발전은 만들어진다. 이번에는 무시하는 거지. ignore, dismiss. 증거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이제 합리적일 수 있는 증거를 무시해야 하는 거고 아니야, 저건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는 마인드셋, 에리투드지, 태도를 만드는 거야. 운동선수 어떤 의심하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뮨 저항할 수 있는 이게 원래 면역력이 있는 인데 resistant 저항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AJ 이게 아니라 resistant. 어떻게 보면 현실 부정하는 거지만 운동선수는 그게 필요하잖아. 의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되풀이해보자. reiterate. 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는 미친 거보다 더 적지 않다. 못지않게 레스대는 못지않게 그래서 이거 뭐 as much 정도로 이해하면 되거든. as much에서 미친 거다 이거지. 그래서 crazy는 여기서는 irrational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증거를 부정하는 거잖아. 내가 안 된다는 증거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럼 이제 이 운동선수와 또 차이가 나왔고 계속 운동선수 보충 설명이 이어지는 거지. 운동선수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럼 왜 운동선수는 convince himself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되나? 걔가 이길 거다. 그가 알 때도 그 알 때조차도가 되겠지? 모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가 질. 이거는 뭐 할 때조차도 역접 정도로 보는 게 좋겠단 말이야. 왜 그래야 되냐면 because 왜냐하면 to win 이기기 위해서 사람은 반드시 proportion one's belief 믿음을 할당을 해야 돼. proportion의 동사로는 비율인데 비율을 주는 거니까 할당하다, 할애하다, 뭐 allocate 뭐 이런 말 되겠지. 믿음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 증거가 아니라 not to the evidence. but 뭐냐면은 to whatever the mind can usefully get away with. 무엇이든지지, 이게 전치사니까 정신이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그런 믿음을 줘야 된다는 거. get away 때는 뭐 잘 유용하게고 usefully가 뭐 잘 활용하다 정도로 뭐 utilize라는 말을 바꿔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보면 되겠다고. 그래서 요약문을 보면 이 과학자하고는 달리 과학자는 회의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과학적인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공하려면 운동선수만들이 제거해야 돼. 불확실성의 느낌을 뭐에 관한 그들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불확실성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건 대조인데 여기 뭐 요약문 보면 대조잖아. 근데 뭐 운동선수 중심으로 주제는 얘기해도 됐긴 했었을 거야. 그러니까 뭐 순서를 가 가장 좋아 어휘랑 이해되지? 그래서 처음에 스포츠 심리학이 역설이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 스포츠 심리학은 이게 과학이잖아. 과학은 믿음이 아니라 회의론인데 얘는 과학인데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이다 보니까 회의론이 아닌 믿음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그래서 역설이라는 말을 처음에 준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과학자 대 운동선수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라고 해서 뭐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의심, 회의론 뭐 이런 걸 통해서 발전을 해 나간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런데 운동선수한테 의심은 독이다.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또는 불확실성이나 의심에 대해서 이면 이런 부분에 저항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줘야 되고 요게 이제 발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였어? 이렇게 이게 이런 태도, 저항할 수 있는 태도 발전 이렇게 되는 게 약간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였잖아. 그지? 그래서 비이성적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되는 이유 자체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반대되는 증거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유리하게 이용 가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왜냐면 운동하면서 우리 공감되잖아. 질 거야라고 하면은 뭐 이길 수가 없는 운동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큰 흐름으로 갔을 때 쭉 가는데 순서는 이 문장에 요거 위치도 기준을 두 개를 잡아주면은 되겠다고. 이렇게 쭉 해서 요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개가 같이 나오고 과학자 얘기 나온 다음에 이제 운동선수 얘기 시작되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뭐 여기다 굳이 얘기하면 차이라는 게 하나 준 거잖아. 이 순서 흐름을 좀 쫓아가면 돼. 내용은 또 뭐 별로 어렵진 않잖아. 자, 마지막 41번 내용만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아. 뭐 사실 범위가 많아서 여기까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자, 일단 여기 커먼 센스 하면 상식 아니 상식? 상식, 통념, 이 느낌이지. 타인들과의 토론은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는 타인과의 토론은 반드시 만들 거다 보다 온건한 태도를 그 집단의 모든 사람들이 그 통념이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토론을 할 때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면 서로 좀 절충을 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지. 온건한 태도라고 하는 게 그거야. 마두리의 원래 적당한인데. 그런데 이거는 놀랍게도 항상 사실이 아니다. This is not always the case.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그지? 역접의 역할을 하는 문장이고, 그지? 그다음에 truth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진실은 뭐냐? 그룹 폴라라이제이션, 집단의 양극화, 폴라가 양쪽 극점을 얘기하니까 집단 양극화. 그러니까 토론할 때 집단이 둘로 갈라져가 서로 막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 얘기하는 거야. 말로 싸우는 거.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접점을 찾아가지고 합의되고 이렇지 않는 거 얘기하는 거야. 정치가 가장 대표적인 거지. 그래서 period of discussion, 이런 토론의 시간은 각각의 집단 구성원을 푸시 밀어요. 취하도록 강제하는 거지. 이게 force, 민다는 게. 보다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강요한대. 어떤 방향으로? 걔네들이 이미 선호하는 경향, be inclined to는 tend to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더 선호하고 있었던 방향으로 더 극단화시킨다는 거지. 토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집단의 양극화는 원래 어디 나왔던 부분, 태도의 방향을 리버스, 역전시키지, 바꿔놓지 않아. 그래서 이게 위에서 요게 요 부분만이 요게 more moderate attitude 요게 요 얘기라고 그냥 연결해서 뭐 내용만 좀 이해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다시 나오고 그러면 그게 뭐냐? 왜 이렇게 안 하고 오히려 치우치게 하는 쪽 가야 되잖아. 그치? To take more extreme position 가야 되잖아. 이거지? 이런 태도를 accentuate, 강화한다. intensify, reinforce. 어떤 태도? 처음 시작 시점에서 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더 강화, 즉, 더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게 한다. 이게 요 얘기라고 보면 돼. 이해되지? 별 내용은 없어. 이건 이렇게 가면 돼. 자, 그래서 투 프레셔 이건 원래 한 단락으로 나와서 단락 두 개도 아니었거든. 그래 쭉쭉 이렇게 쪼개서 보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는 그래서 통념, 진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충 설명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이제 부연 나오는 거야. 부연 설명이 이렇게 하게 된 거에 대한 두 가지 압박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두 개를 이렇게 쭉 연결한 거야. 두 가지 압력이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하나 이렇게 한 거지. 딱 깔끔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고 아 여기가 두 번째구나. 올 수가 있어서 그럼 첫 번째 게 두 개로 나오는 거네. 그렇지? 그럼 이렇게 가야겠다. 두 가지 압력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뭐 쭉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쭉 나오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걸걸? 그지? 이렇게 끝나는 거지. 자, 그래서 두 가지 압력이 개인을 푸시하는 것 같아. 보다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집단 토론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conformity and desire for affiliation. 그치? 수능이지. 집단의 수능이고 affiliation 밑에 있을걸? 이제 소속이라고. 소속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내가 집단에 속했으면 꼭 소속하려면 다른 의견 내면 안 되는 거잖아. 수능해야 될 거야. 비슷한 얘기지. 이게 집단 양극화에 기여를 한다는 걸로. 그러니까 집단의 구성원이라면 니네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의 뭐 일원인데, 그치? 근데 내가 갑자기 다른 학교 편을 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지. 그래서 다수의 이제 집단의 다수가 is leaning 기울고 있어. 특정 방향으로 기운다면 what could be a better way of fitting in than agreeing with that majority?
그 다수하고 동의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 집단의 fit, 맞추는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냐고. 이게 최고 좋지.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conformity, agree, 이게 원래 어휘의 근거로 나온 거잖아. 따라가야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장을 한 단계 더 심화해서 취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지. 소속감을 가지려면은 야, 이게 니네가 더 좋은데 야, 우리 이쪽으로 더 치우쳐야 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양극화가 되는 거지. 극단적인. 그 다음에 또 한 경향이 있대. 비슷한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뭐하는 to affiliate 역시 소속을 강화하는 거지. 서로 서로. 그러니까 친분을 다지고 결속을 다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건 which can provide reinforcement 강화를 제공해요. 강화하는 거지. 기존의 견해에 대해서. 그렇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더 잘 결속을 다져. 그럼 생각이 기존 생각이 더 강화되는 거잖아. 그래서 증가시켜 사람의 자신감을 그런 의견에서 그렇잖아. 나랑 비슷한 생각, 쟤도 똑같이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끌어줘 발견으로 새로운 리즌, 이유에 대한 발견이네. 그런 의견에 대한.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에는 없었던 이유도 추가로 발견도 하는 거야. 내 생각이 맞구나. 다들 나처럼 생각하니까. 그리고 반대되는 오포징 뷰에 대해서는 카운터 하기만 반박하는 어떤 근거도 더 찾아내는 거고. 그리고 리드스 익스포저 노출도 줄여줘. 상충되는 아이디어는 아예 이제 보지도 않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지 뭐 conformity and desire for affiliation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게 다 이게 그거였던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나는 뭐 tendency인데 like-minded people이 affiliate with another 요거고 요 두 가지를 이제 두 가지 법칙 1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한 거지. 1, 1-1 뭐 이렇게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 제목만 찾아서 가면 될 것 같아. 여기는 뭐 아예 쓸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 뭐 통념 진실은 뭐 저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1번 뭐 1-1, 1-2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다고. 자, 두 번째 그 집단의 어떤 극단적인 경향이 더 강해진 두 번째 이유는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의 노출은 새로운 이유를 도입을 한데 이 태도를 retain 그대로 가지고 있을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미 예시지 이거는 건 컨트롤 총기 사용 규제를 반대를 하고 있었다고 이게 기존의 태도야. 그래서 너는 들어 추가적인 주장을 너의 의견을 서포트 뒷받침해주는 그러면 너는 어떻게 끝나냐면 더 많이 오포즈 반대할 거래. 네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토론을 하게 되면 위에 거랑 사실 비슷한 얘기도 한데 그 원래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한 새로운 이유까지도 소개를 하게 돼서 기존의 생각이 더 강화가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이러한 압력이라는 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제목 형태로는 검은색은 더 검어져 뭐 하면서 이 집단 토론화에서 검은색은 더 검어지고 흰색은 더 밝아져 이렇게 원래 갖고 있던 성향이 더 강화된다 뭐 그게 뭐 주제이긴 했던 거야. 그래서 얘는 순서랑 여기 요 부분 여기가 빈칸이 가능하다고 보거든. 어차피 여기 보충 설명 이쪽 부분은 사실 어휘에 딱히 이렇게 낼 게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이 truth topic sentence 부분만 좀 더 신경 써서 그래도 뭐 빈칸을 생각해서 요것만 연결해서 이해해 주면 되겠다고. 요거 뭐 이 정도 볼게. 자, 수고 많았어.